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준비 없이 닥치는 80 이후의 삶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우리나라의 현재 평균 수명은 80세이지만 80세를 넘기면 몸은 의지와 상관없이 급격히 나빠진다고 합니다. 그때가 되어서 뒤늦게 후회해도 다시 회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80세가 아직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금방 닥칠 미래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구나 언젠가는 나이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누구나 혼자로 남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년기를 맞이하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노년의 삶의 질을 좌우할 5가지 핵심 요인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는 무료이오니 클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혜로운 동반자. 주말 오후 어느 날 적색 신호에 차를 멈추고 문득 창밖을 내다보니 허리가 90도로 굽은 어르신들이 천천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의 나이가 80을 훌쩍 넘으신 듯 했는데 지팡이에 의지해 한 걸음씩 내딛는 그 모습이 참 힘겨워 보였습니다. 저 역시 20살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눈을 떠보니 어느덧 50이 넘었네요. 80이라는 나이도 금세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만 그런가요? 과연 나의 80살은 어떤 모습일까?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르신들처럼 구부정한 허리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고 있을까? 지금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을까?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첫 번째 핵심 요인은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여도 힘들다고 느낀 적이 거의 없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저 역시 일을 할 때뿐만 아니라 걷는 속도나 기억력에서 예전과 달라진 게 참 많습니다. 말을 하다 보면 단어가 쉽게 떠오르지 않아 답답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를 겪으며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스스로 한계를 인정하는 것을 패배로 착각하고 자꾸 남들과 비교하며 괴로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탈이 나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걸으려 애쓰다가 오히려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생기고 기억력이 예전만 못해 실수할 때마다 자책하면 결국 상처받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무한하지 않으며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각자의 세월에는 각자의 속도가 있는 법입니다.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쉼없이 달려왔다면 이제는 잠시 멈추고 호흡을 고르며 걸어가야 할 순간이 온 것일 뿐입니다. 완벽해지려 애쓰기보다는 부족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다독여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노년기는 비로소 편안한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두 번째 핵심 요인은 단 음식을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단 음식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체중 관리나 혈당 조절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설탕은 우리의 감정 상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설탕을 섭취하면 아주 잠깐 기분이 좋아지지만 이 달콤함 뒤에는 오히려 불안감이나 우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를 탈 때 평평한 평지보다 내리막길이 훨씬 수월하고 시원하죠? 하지만 내려간 만큼 언젠가 다시 올라가야 하는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순간 혈당이 급격히 올라 기분이 잠시 좋아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불안정하고 지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50대와 60대에 들어서면 체력과 대사 기능이 떨어집니다. 혈당이 오르락내리락하면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당뇨병이나 기억력 저하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멀리 보았을 때 단 음식은 삶의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병이 생긴 후에야 관리하려는 사람들이 많지만 젊을 때는 금방 회복되던 몸도 나이가 들면 조금만 늦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단 음식을 줄이는 것은 미래의 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작은 노력이지만 그 노력 하나가 나의 노년기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세 번째 핵심 요인은 돈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노후의 경제적 안정은 마음의 평안과 직결됩니다. 젊었을 때는 노가다라도 뛰어서 돈을 벌 수 있었지만 60대 이후부터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산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이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식비나 관리비뿐만 아니라 병원비 지출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갑작스럽게 허리나 관절에 문제가 생기거나 눈이 잘 안 보이거나 귀가 잘 안 들리거나 이빨이 약해지는 등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도 잦아집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병원비는 지출 관리를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금방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꼭 주의해야 할 점은 소득을 늘리기 위해 무리한 일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는데 무리하여 일을 하거나 체력 소모가 큰 일에 뛰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주변에서 어디 투자했는데 대박이 났더라는 얘기만 듣고 도전했다가 쪽박을 차고 오히려 건강을 해쳐 병원비만 더 쌓이는 역효과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평소 생활비를 꼼꼼하게 점검해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 없는 보험은 해지하고 가성비 좋은 보험으로 갈아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미리미리 건강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병원비를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네 번째 핵심 요인은 운동보다 바른 자세로 생활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하면 건강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자세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습관을 반복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잘못된 자세로 생활해도 큰 문제를 느끼지 못했겠지만 60대부터는 근육의 탄력이 떨어져 굳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휴대폰을 오래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목과 허리가 굽어지기 쉽습니다. 또 팔자걸음이나 안짱다리로 계속 걷다 보면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관절염이나 허리 디스크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운동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평소에 올바른 자세로 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팔자걸음이나 오다리 같은 안짱다리를 고치기 위해서는 평소 걷는 자세를 의식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내가 어떤 자세로 걷는지 스스로 인식하고 점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걸음이 불안정한 것은 근육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 교정에 좋은 스쿼트나 다리 안쪽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의 자세 습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후에 운동과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평소 어디가 불편한지 잘못된 습관은 없는지 오늘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다섯 번째 핵심 요인은 비교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불만을 느끼는 순간이 많습니다. 혼자 살면 외로워서 결혼하고 싶고, 결혼하면 남편 때문에 혼자 살고 싶고, 아이를 키우면 고생스러워서 혼자일 때가 그립다고 느끼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 현재에 감사하지 못하고 신세를 한탄하며 미래를 걱정하고 남의 인생을 부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인생을 불행으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대 시절에는 20살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라지 않았나요? 하지만 막상 20살이 되면 교복을 입고 뛰놀던 어린 시절이 그립다고 말합니다. 이런 모순은 우리가 현재의 삶에 감사하지 못하고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인생에는 때가 있고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따로 있는 법입니다. 30대에는 가족과 사회에 전념하는 시기이고 40대에는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는 시기입니다. 50대는 그동안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기이며 60대 이후는 자유롭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인생에 아름다운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인생도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할 일들이 참 많지만 현실에 가려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을 뿐입니다. 이럴 때는 고요한 새벽이나 혼자 있는 시간에 감사 일기를 3줄씩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집이 있음에 감사하고 유튜브를 볼 수 있는 핸드폰이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간 것에 감사하고 내 주변에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짧게라도 글을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지금 당장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한 마음들이 차곡차곡 쌓여 1년, 2년, 10년이 지나면 내 주변은 감사한 일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인생이 즐거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습관을 돌아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노후 인생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은 결국 나의 생각,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노후가 술술 풀리는 방법 5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한계를 먼저 받아들이세요.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은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예전처럼 모든 것을 해내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며 새로운 목표와 기대를 설정해 보세요. 한계를 인정할 때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단 음식을 줄이는 것은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설탕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는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음식에서 조금씩 벗어나 보다 건강한 식습관을 지금부터 유지해 보세요. 세 번째, 돈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노년에는 새로운 소득을 기대하기보다 어떻게 지출을 관리하고 자산을 분배할지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핵심 요인이 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현명하게 돈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네 번째, 운동보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앉을 때, 걸을 때, 물건을 들 때 의식적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습관화해 보세요. 자세를 바로잡는 것은 작은 습관이지만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일에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내 삶에서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냥 감사하다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쌓이면 결국 배가 되어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각자 색안경을 끼고 자신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겪었던 경험과 환경에 따라 고정관념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좋은 일조차 나쁘게 보이기 쉽습니다. 후회 없는 삶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금의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전반적으로 나의 인생은 참 행복하다라고 느낄 것이며 나의 노년의 삶은 더할 나위 없이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